영국 공영방송 BBC가요, 이번 회의에 대해서 지난 30년간 열린 회의 중에서 가장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회의 중 하나로 기록이 될 거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합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현실 확인의 자리였다. 이거 혹평이죠. 평가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지 않는 게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페이스 다운이라는 표현까지 갔는데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그때 글래스고의 합의부터 진전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이번의 결과도 봤을 때 참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 이런 식의 박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화석연료 퇴출에서 석탄 퇴출로 기울어지는 균형추. 우리가 그 기후변화 대응이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맘때쯤 전 세계 이제 거의 전 세계죠. 198개국 각국 정상들이 이제 모여서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지, 넌 얼마만큼 줄이고 넌 얼마만큼 줄일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 조금 줄이려고 옥신각신 싸움도 하는 그런 회의가 매년 이맘때쯤 열립니다. 네. 예,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올해로 이제 30차를 맞았죠. 지난 주말에 폐막을 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논의 오갔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는 브라질의 아마존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죠. 벨랭에서 열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회의 폐막 직후에 저를 포함해서 국내외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마련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파리 협정 목표, 그러니까 우리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떠들썩하게 했던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이런 것도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려면 이게 좀 상당히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론 각국 내에서 시행 계획도 짜지만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이거는 좀 하자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게 표현이 어색해요.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이런 말을 썼어요. 네. 영어로 뭐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에서 네. 이거를 전환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자, 전환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풀어드리면 2년 전에 이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총회, 28차 이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때 처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UAE 컨센서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 페이즈 다운까지 합의문에 언급이 됐었어요. 자, 그럼 당시에는 여기까지 합의된 걸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파리 협정 1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합의가 진전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이런 이상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phase out이란 표현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럼 퇴출하려는 화석연료 뭔지 오일인지 가스인지 석탄인지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각각 연료를 언제까지 퇴출할 건지 이런 시점 같은 게 구체화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거예요. 네. 예, 의장국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지금 본격 협상 일정 전에 시작한 정상회의에서부터 이 선언을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서 하는 무치랑 합의문에 담으려는 의지를 적극 표명을 했는데 이게 결국 산유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아예 모호했던 그나마도 모호했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문구 자체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번 회의가 지금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원래 이제 20일 금요일에 폐막할 예정이었는데요. 막판 협상이 나중에 막 50시간 넘게 그냥 늦은 밤까지 이뤄졌대요. 그래서 하루 넘겨서 브라질 시간으로 22일 이제 토요일 밤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4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 9시에 폐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논의 끝에 막 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요. 이번 회의에 대해서 지난 30년간 열린 회의 중에서 가장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회의 중 하나로 기록이 될 거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합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현실 확인의 자리였다. 이거 혹평이죠. 네. 사실은 그런 식의 평가가 저는 굳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지 않는 게요. 영국에서 열렸던 그러니까 제26차 당사국 총회죠. 네, 글래스고우에서 열렸던 이때 나왔던 표현이
페이즈 다운, 그러니까 단계적 석탄 화력의 단계적 감축, 네. 여기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그 당시 아웃 쓰려다가 퇴출하려다가 반대를 또 하는 중국과 거죠. 인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예. 결국은 이제 페이즈 다운이라는 표현까지 갔는데,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그때 글래스고의 합의부터 진전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이번에 결과를 봤을 때 참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식의 박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년 이거 끝나고 나서 항상 비판 보도가 이어지는 게 좀 그럼요. 마음이 아쉽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근데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김이 샜어요. 일단 협상 일정 이제 앞서서 개최된 정상회의에 한 6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이게 198개국 중에서 뭐 프랑스, 영국 정상 이렇게 왔는데 당사국 중에 3분의 1도 정상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당연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안 왔잖아요. 아예 미국은 대표단도 안 그럼요. 보냈어요. 협상 일정에도. 그러니까 그냥 보이콧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딩셰샹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을 하긴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물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 미국이랑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나라 모두 그냥 이득을 얻은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G2 리더십이 부재한 사이를 파고들어서 평소에는 원래 조용히 가만히 있던 대표적인 산유국 러시아가 이번에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추진을 되게 앞장서서 막은 걸로 전해집니다. 워낙 또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이요. 부존량이 많은 국가기도 하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국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사실 목소리를 내기 좀 어색했던 게 이번 회의 하기 딱 한 달 전인 10월에요. 브라질 정유사 페트로브라스의 아마존강 하구 인근에서의 석유 그 탐사 시추를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워낙 이게 지탄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이게 그냥 체면치레고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호소력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회의가 유야무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성과라고 꼽히는 거 하나는 이제 이번에 탈화석연료 전환을 이번 합의문에 넣으려고 좀 산유국에 맞서서 주장한 나라들이 한 80개국이 됐대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뭐 영국이나 유럽연합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도 되게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기후솔루션,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어떤 평가를 했냐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까지 이 북반구, 남반구 간 분열을 넘어서 탈화석연료 전환을 요구하며 등장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뒀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제가 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란 말을 들었는데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문제가 사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이게 글로벌 화두라는 거예요. 결국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 에너지 전환이 글로벌 화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총론 다 좋다, 강론 가면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맞아요. 결국 이제 어느 시점에 탈화석연료, 뭐 탈원유, 탈가스, 네. 탈석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 치열한 대립과 이제 눈치 싸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각각에 대한 퇴출 시점 다른 거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화석연료로 통칭했다는 것부터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네. 이거 제대로 하려면 분리해서 이제 퇴출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 회의 기간에 가뜩이나 김새는 이번 회의가 이제 개막하고 한 2, 3일 만에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IEA,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가 매년 세계 에너지 전망을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딱 개막하고서는 얼마 안 돼서 이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되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화석연료 사용량이 정점을 찍는 시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은 IEA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줄곧 모든 화석연료 수요가 2030년쯤 정점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왜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우리가 그 화석연료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유럽에서 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화석연료 퇴출 시점이 엄청 빨라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된 거예요. 그게 24년까지 3년 동안 변함이 없었는데 올해 보고서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일부 국가의 약속이 흐려졌다, 이러면서 퇴출 시점을 조정을 좀 한 겁니다. 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우리가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두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넷제로 시나리오 물론 있죠. 그다음에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 시나리오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일부 국가의 약속이 흐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정책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는데 일단 가장 회의적인 게 바로 현재의 정책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한 정책 시나리오 보면 2030년 정점이 맞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대표적인 다배출 국가, 주요 국가의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반영을 하면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정책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읽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책 시나리오가 네, 반영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를 겨냥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픽 지금 함께 보실게요. 이게 IEA 보고서 중에 이제 캡처를 한 화면인데, 자 현재 정책 시나리오 이게 빨간색 실선이거든요. 이걸 놓고 이 빨간색 시나리오를 보시면 이게 2050년까지 자 왼쪽 이제 석탄, 그다음에 오일, 석유, 그다음에 내추럴가스, 천연가스 나와 있잖아요. 이 2050년까지 석유랑 가스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빨간색 실선이 계속 올라가는 거 네. 보이시죠? 오일랑 내추럴가스 두 개에서. 그래서 석유 수요가요. 2050년까지 지금 수준보다 11% 늘고 가스 수요는 무려 31% 늘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파란색 실선 보이실 거예요. 제일 밑에 네. 있는 거. 이게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대로면 모든 화석연료 수요가 2030년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거였는데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뭐 인도나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정체됐다 이런 걸 꼽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변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네. 거를 말할 수 없는 진실이죠. 네. 사실 이런 국제 어떤 기구들이 예. 이런 어떤 특정 국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또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IEA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가 상당 정도의 재원을 미국의 지원에 의존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워낙에 좀 강경하게 기존의 화석연료의 중흥 이거를 정부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보니 그런 것이 반영된 시나리오인데, 제가 궁금한 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나면 IEA가 또 무슨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할지가 상당히 네. 예, 궁금하긴 하네요. 그때 가서 현재의 네. 정책 시나리오가 이제 바뀌나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그런데 눈여겨보실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요. 맨 왼쪽의 그래프 보시면은 석탄이에요. 콜. 보면은 빨간색 실선, 파란색 실선 모두 석탄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석탄 수요는 이미 정점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두 개 다 모두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내려오는 구조적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IEA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 몇 년간 두 가지 중요한 추세가 관측이 됐다. 일단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증가하고, 둘째로 중국이 석탄 중심의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석탄 수요는 어떤 시나리오에서 봐도 지속적으로 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특히 재생에너지 수요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획기적으로 늘어서 2050년 되면 지금의 거의 3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이게 석유가스 퇴출이 늦어지는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재생에너지가 3배쯤 늘 거다. 이거는 똑같아요. 이 전망은 유효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가 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구총회 논의를 보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기구의 전망을 보든 간에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는 시작이 됐고, 재생에너지 확대랑 우리가 탈석탄만큼은 구조적인 이제 추세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석유랑 가스의 퇴출 시점인데요. 이거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포함해서 우리 사는 일상이 얼마나 많이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변화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통계상으로는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글로벌 석탄 사용량이 88억 톤이어서 역대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이미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아마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확실히
증가 추세는 많이 이제 완화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서 네. 어쨌든 그래도 세 개의 화석 연료 중에 석탄의 사용량은 네. 제일 먼저 네. 정점을 찍지 않겠나 이런 이제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는 확실히 퇴출을 한다. 예, 다시 이제 브라질 회의로 돌아가 보면요, 브라질이 이제 역할을 못했다는 그 책임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의장국 임기 동안에 이제 좀 논의하려고 했던 산림 파괴 중단과 회복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이제 못다한 탈화석연료 로드맵을 좀 진전을 시켜서 내년 회의 때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또 하나가 기후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이 홍수나 가뭄, 이제 폭염 피해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적응하도록 돕는 이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지금 수준의 3배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문에요, 사상 처음으로 무역을 명시한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게 기후 정책이랑 무역 간의 연계를 고려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컨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탄소 국경세 같은 거죠. 네. 이런 조치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역 관련 대화는 이제 내년 회의부터 본격화되는데, 내년 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은 튀르키예고요. 내후년에는 에티오피아가 맞습니다. 네, 저는 이 기후를 무역과 연계시킨 이 포인트 상당히 주목하고 싶고요. 네. 결국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 내가 시장에서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역과 연계해서 어떤 기후 탄소 배출을 매개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탄소 감축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